당신이 주식에 실패한 것은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애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 요즘 주변에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을 각국에서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산시장도 상승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껏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초보자분들도 주식시장에 그 소중한 돈들, 심지어는 빚까지 끌어내서 투자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자산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주 또 초강력 긴축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뛰어든 많은 초보 투자자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아마추어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큰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시고 겪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고요. 그동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책임있게 우리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내수시장을 침체시키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이런 흐름들을 미리 책임있게 막거나 경고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식인들도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은 동학개미라는 그런 표현을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유포를 시키는 역할을 언론이 아주 주요하게 그런 기능을 맡으면서 나중에 이제 벼락거지라는 그런 공포까지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동학개미, 벼락거지 이러면서 정말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이 투전판과 같은 주식시장에 마구잡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난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2021년, 올해 2022년인데요. 올해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0년, 21년 증권사들은 역대 최대 수익을, 매출과 수익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식 투자 안 하던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에 주식 계좌를 열고 주식 거래를 했으니 증권사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증권사로부터 광고비를 많이 받았던 언론사들도 동학개미며 뭐 벼락거지며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증권사에 주식 계좌를 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고비도 뭐 많이 챙겼겠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 동학개미들, 여러분들은 재미 좀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손해가 증권사, 언론사, 카르텔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11월 달에 제 고객들에게 보내는 고객 레터에 동학개미의 예정된 실패라는 내용으로 고객 레터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레터 말고도 여러 차례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여러 번 했었고요.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또는 이미 주식에 지금 뛰어드신 분들, 하루빨리 주식에서 손을 떼시고 또는 참여하지 마시고 자산을 지키셔라, 이런 경고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2020년 11월에 보냈던 그 레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짜여진 각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자산 시장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식시장도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이 주식시장이 개미들에게만 상당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3주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기관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를 얘기합니다. 뭐 보험사,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이런 금융회사를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에 있는 금융회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일본의 노무라 증권, 독일의 뭐 도이치방크, 뭐 이런 금융회사들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데 파편화된 개인입니다. 여기서 파편화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인이라는 그 플레이어들은 어떤 집단적인 힘을 갖지 않죠. 어떤 정보 공유를 한다거나 서로 합심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쟁자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파편화된 그 개인 투자자들을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코스피 수익률의 변화와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익률을 표로 그려봤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의 변화는 2014년을 빼고는 그냥 미미했었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꾸준하게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네요. 자, 기관은 어떠냐면 다행히 뭐 외국인이 내는 수익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외국인보다는 우리 금융회사가 수익을 내는 게 더 좋겠죠. 자, 근데 이제 기관은 어쨌든 외국인보다는 요 3년을 보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익을 누가 더 잘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자, 개인을 보시면 이 3년간 개인들은 꾸준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냅니다. 뭐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내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이제 손해를 경험하기 쉬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벌어간 만큼을 개인들이 손해를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3년만 특수하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 이후 10년간의 평균을 보시면 코스피 수익률이 연평균 3.2% 변화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을 평균적으로 20%대 수익을 냈습니다만 개인은 평균적으로 연 20% 정도의 손해를 봅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 계속해서 어느 한 해는 개인들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때조차도 외국인 기관에 비해서 개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익을 냅니다. 아무튼 간혹은 개인이 뭐 수익을 내는 해도 있지만 대체로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시장이 이러한데 개인들이 만약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낸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극단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망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계속 손해를 내서 마치 좀 오래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매트릭스에서 그 인간들이 기계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육된다고 해야 될까요? 캡슐 안에서 키워지는데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가 극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개인들이 손해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꾸준히 수익을 낸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융회사들이 망할 수도 있겠죠. 부실해지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 주식시장은 붕괴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부실해지면요? 예, 주식 투자로 개인들이 뭐 손해를 크게 보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살하는 분들이 생기고 아무리 그런 모습이 보여도 주식시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건 주식시장에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표현하면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꾸준히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손해를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실패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은 우상향한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우하향할 거다 라고 법칙처럼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내려와 있을 때 많이 하락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식이든 아파트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는 어떠냐? 주식시장이 무너져 있을 때는 언론 미디어에서도 주식시장이 안 좋다, 어디가 망했다, 누가 손해봤다 이런 기사들만 계속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식이든 자산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관은 많이 훈련이 돼 있는 편이지만 개인들 전체 중에서 그렇게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개인들은 언제 주로 투자하냐면 이렇게 시장이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그럼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도 아니고요. 시장이 한참 올라가서 나만 주식 투자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개인들의 시장 진입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를 형성하는 구역부터 개인 투자자가 확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비싸게 사고 있는 거죠. 투자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늘 뭐 얘기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이제 고점대에 접어들 때 개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비싸게 샀죠. 비싸게 샀으면 이제 싸게 팔 일만 남은 겁니다. 역시 이것도 짜여진 각본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미 2020년 11월에 고객 레터에 동학개미의 실패를 예정된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시장의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알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알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지속되려면 개인들의 어떤 희생과 손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얘기 안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뭐 돈벌이 때문에, 누군가는 어떠한 권력 때문에, 누군가는 사업 때문에 그걸 이제 눈 감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도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서 제대로 돈 번 사람 어디 찾아보기 쉽습니까? 누구나 수익의 추억은 한때 있지만 주식 투자로 정말 자산을 증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실패라고 하죠. 그냥 한 번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는 똑같은 실수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주식시장의 기회를 활용을 해야지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더 이상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